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봉쌤입니다. 지주율이 고공승진하고 있습니다. 밥상머리를 다 가져왔는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이 설 밥상, 추석 밥상, 명절 밥상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리 고향에 서로 모여서 서로 간의 만남 얘기면 예, 그 시대의 화두가 아무래도 최고의 관심거리가 되겠죠. 지금은 누구보다는 나라의 정치,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이런 것이 가장 화두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우울해서 정말 밤마든 사람도 있고요. 정말 좀 가슴이 복장이 터질 것 같은 분도 계시고, 그래서 해외로 한 130만 명이 해외로 오히려 나가버렸답니다. 그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는 거죠. 또한 외롭게 정말 병실에서 지금 있는 분도 있고, 병마와 싸우시는 분도 있고, 또 외로이 참 명절을 쓸쓸히 보내는 분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짠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저렇게 들어가 계시는데요. 그 대통령 한을 생각해 봤습니다. 얼마나 한이 맺혀있으면 저런 경험을 했을까. 실제로 우리는 또 이렇게 면밀하게 알고 이렇게 그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아픔을 우리가 겪고자 하면 팩트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대통령님께서 가장 지금 뭡니까 열불나고 한이 맺히는 것은 뭡니까? 내 부하 수족을 다 잘라는 것이 첫째 한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뭡니까? 내가 국민을 위해서 펴고자 하는 정책의 예산을 다 삭감시켰는 거죠. 예산을 빵원 한 것이 한 5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수많은 예산, 그 민초들을 살리는 예산, 원자력 예산, 휘발유를 시추하는 예산, 휘발유를 석유를 개발해 놓으면 뭐합니까? 예산을 다 깎아서 일을 못하게 만드는데요. 원자력을 다 중단을 시켜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거 뭡니까? 그게 뭡니까? 태양광 그거 한다고 수많은 산천을 다 지금 후배 파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홍수가 나고요. 그래서 그것도 새똥이나 그걸 치우고 나중에 관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또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가리에 돈을 쳐주려고 그렇게 태양광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가 봅니다. 그런 일자리 만들어 그런 산천 초목을 다 뒤져는 아름다운 산천 초목에 전부 태양광이 이제 올라가 있는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만 그걸 너무 대통령의 마음을 몰라서 우리가 현실을 이렇게 살아온 것이 어쩌면 답답하고 어쩌면 한스럽다, 어쩌면 이렇게 민초들이 너무나 몰랐구나 하는 이런 마음도 생각을 하면 짠합니다. 자, 대통령 그죠? 가장 참 마음이 아픈 거는 별도 기관이죠.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 이런 건 별도 기관인데, 예, 그런 어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입에 안 맞으면 다 목을 쳐버렸죠. 바로 방탄, 그죠? 방탄입니까? 탄핵을 해버렸죠. 이 자들이 전문이 탄핵이지 않습니까? 방탄은 이재명이고요. 그래서 탄핵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가슴 아팠던 것이 아마 감사원장, 그죠? 중앙지검장. 이런 거죠. 본인이 또 생활했는 곳이고요. 감사원은 뭡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디에 뭡니까? 대통령 직속은 아니지만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독립기관이 아닐까. 그죠? 감사원장을 탄핵시켜버렸죠. 대통령 현재 공석에다 국무총리 공석이죠. 법무부 장관 공석이죠. 국방부 장관 공석이죠. 행정안전부 장관 공석이죠. 방송통일위원장 이제 이준석 동장이 돌아왔죠.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지검장 공석, 서울중앙지검장 차장 공석, 서울중앙지검 반부체 부장 공석, 경찰청장 공석 이렇게 되죠. 얼마 전에 청장님 또 보석으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서울경찰청장 공석, 육군참모총장 공석, 방첩사령관 공석, 수방사령관 공석, 정보사령관 공석, 밤특사처장 공석, 방첩사 수사단장 공석,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뭡니까? 수많은 탄핵을 시켜서 지금 손발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이 한 사람이 없으면요, 이 시골에 이장님이 한 분 안 계셔도 할머니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동사무소 가서 면회 가서 뭘 또 비료라든가 이런 걸 사와서 또 갖다 주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것도 갖다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민원을 많이 해결해 주는 게 이장님들의 목적이죠. 일이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동네에 또 이렇게 화합도 붙여야 되고요. 사업질도 말려야 되고요. 여러 가지 같이 농사를 지어서 같이 또 수출도 하고 또 이렇게 서울에 노량진에 갖다 올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이장님들이 협력을 해서 분여회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분여회도 잘라버리고 위장도 잘라버리고 그죠? 반장도 잘라버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이나 한 마을도 이렇게 다스리기 힘든데 나라를 다스리려면 얼마나 고심이 막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 고충을 감히 헤아릴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요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이요,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기 뭡니까? 제주도 갔다 온 사람들이 야, 외국보다 훨씬 더 비싸대요. 왜 그러냐니까 대부분 중국 사람이 다 사버렸대요. 다 사서 그렇지 않습니까? 땅덩이 다 점령이 돼서 엄청나게 비싸대. 자기들끼리 이제 먹으려면 먹고 놀라면 놀라는 거죠. 알짜배기 그렇지 않습니까? 노란자는 다 사놔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이 속국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속국이 돼가고 있는데 이자들은 쎄쎄 이라면서 뭡니까? 정치적으로 만약에 여기다 더 받쳐줘 버리고 그죠? 입법부가 더 받쳐줘 버리면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는 하루아침이다. 이미 우리는 많은 걸 잠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 이 문화 그 가정에서도 이런 것이 혜택이 있는데요. 80%가 우리나라 중국인들이 현재 점령하고 있다. 이런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의 또 이렇게 혜택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중국 사람들이요, 현재 국공립, 병설, 유치원, 영순위로 들어갈 수 있죠. 학습비, 학원비 지원되죠. 고교 등록금 지원되죠. 대학 수시 입학 우선, 그죠? 들어갈 수 있죠. 기숙사 우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운전면허 취득지 지원이 되죠. 대학 등록금 지원이 되죠. 장학금 우선 적용이 되죠. 자격증 취득 시 국비 지원으로 되죠. 공무원 시험 시 조선족은 우선 혜택으로 들어갈 수 있죠. 일반 회사 취업 시 회사 권유를 받을 수가 있죠. 공공주택 영순위로 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분야 주택 특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양도세, 재산세 제외가 됩니다. 부동산 투기지역이라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주도나 어디에 노란자리에 이자들은 투자가 다 가능하게 법을 열어놨다는 겁니다. 은행 ATM비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금리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대출 이자도 할인받고 통신비도 지원받습니다. 또 우리나라 와서 결혼을 하고 출산할 때도 혜택을 받고요. 산후조리원비도 지원받습니다. 모국 부모가 그러니까 중국의 부모들이 방문 시 항공료도 지원을 받고 비자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정착금도 지원을 받습니다. 외국인 다문화인에게 해당되지만 80%가 우리나라가 중국인이면 뭡니까?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속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점점 속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대통령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든 혼자만의 고심이 크겠습니까? 그 예산 지원 빵원은 몇 분을 이렇게 올렸던 대부분 많이 알리라 봅니다. 그것이 뭡니까? 전부 서민 경제와 우리나라 어떤 국민들의 어떤 쓰는 돈을 예산을 전부 뭡니까? 이렇게 목을 다 졸라버렸죠. 목을 다 졸니까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입법부가 상전이고 언론이 상전해야 되는 거죠. MBC부터 해가지고 YTN 뭐 다 잡아버렸네.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지지율이 60% 이상 넘어가니까 하나도 지금 지지율을 공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화를 받았는데요. 경상도라 하니까 이 뭡니까? 여론기관에서 끊어버려요. 또한 60세 넘었다 하니까 끊어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60세 알로만 그저 밑으로만 조사하고 경상도는 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관은 지금 이런 뻘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명천재 이게 여론기관의 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60세 넘으면 아무래도 그저 보수 우파 쪽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서 끊어버리고 또 경상도로 하면 아무래도 보수 우파 쪽이 많다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원한 많다 보니까 끊어버리고 그러면 국힘당이나 아무래도 경상도 쪽은 이쪽이 많겠죠.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그래서 60세 넘으면 끊어버리고 경상도로 하면 끊어버리는 이런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생구라입니까? 구라 중에서 구라 여론기관들이 그러면 전라도로 하면은 받겠죠. 계속 문의를 하겠죠. 그래서 60세 넘으면 또 그게 또 하겠죠. 그래서 40, 50대를 겨냥하는데 경상도는 빼고 한다는 겁니다. 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너무나 댓글이 많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또 그런 실제로 그래 받은 분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60세 넘었다니 끊어버린답니다. 그죠? 뭐 경상도나 끊어버린답니다. 그러면 이 경상도 60세 넘은 사람은 조사 안 하고 자기 입에 맞는 사람들만 조사한다는 이런 게 대명천지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지금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이런 그 나라를 만들어 놓은 이 자들이 뭡니까? 이것이 내란 아니고 쿠데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어느 분이 굿모닝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분인데요. 이분이 대통령님께 감사하는 편지를 썼는데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글을 올려드리면서 이 영상 줄일까 합니다. 모두 고국에 계시던 외국에 계시던 고향 마을에 가시던 이 팔봉생 영상을 보는 분들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님께 감사. 윤석열 대통령 정말 고맙고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0.1%의 비상계엄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좌빨 종북 세력들이 물들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왜 국회가 저토록 범죄명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었는지, 방탄을 하고 있었는지, 왜 양산에 저토록 범죄인을 보호하고자 경호 병력을 깔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에 의해 공공의 적으로 세력화되고 언론 조작으로 선동화되고 사상교육으로 세뇌화시키고 입법 독재로 법제화시키고 노동 현장을 자경화시키고 좌파 세력으로 사법장악하여 부정선거로 하수인을 만들어 국정마비, 방탄국회, 탄핵국회, 특감국회, 예산 독재, 입법 독재, 심지어 상권 분립이 아니라 상권 독재를 통해 국가 혼란을 부추기고 국가 내란을 일으켜 정권 탈취와 공산주의 체제로 변화시키는 야욕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외롭고 처절한 싸움이 될지 모르는데 마음 여린 김건희 여사님 어찌 홀로 두고 나라를 위해 0.1%의 비상계엄으로 국민을 위해 6월 사태 막고자 불법 체포에 대통령으로 홀로 온몸을 던지셨습니까? 당신의 구의 결단에 눈물이 납니다. 역시 윤석열 국민의 대통령 맞습니다. 국회가 국회로 변하고 공수처가 꼼수처로 변하고 민중의 지팡이 경찰이 좌빨의 부역자로 변하고 국민의 모습 되겠다던 국회의원은 좌빨의 하수인으로 변한 상태에서 당신의 편이 아무도 없고 대통령으로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 모르고 비행기 타고 해외만 돌아다닌다고 저는 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도 떠났습니다. 국민들이 저렇게 문재인 대역죄와 부정선거 수사하라고 목나 울부짖어도 바보같이 말 한마디 없길래 문재인과 한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모르고 계엄이라도 선포하여 다 처단하지 않고 명청들아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욕을 하며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욕을 하였습니다. 식물 대통령이 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고 대통령은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 줄 모르고 정말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0.1% 비상계엄은 신의 한 수였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대한민국은 소리 없는 전쟁으로 공산화될 뻔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그날 밤 우리 아파트에서는 그 함성이 유리창이 깨질 듯 메아리 쳤습니다. 이제 우리 윤석열이가 해냈구나. 하지만 얼마 있지도 않아 계엄 해제를 보고 수많은 국민들은 한숨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하고 저 또한 다시 욕을 했으니까요. 대통령의 피를 토하는 심정을 아무도 몰랐고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이후 진정한 영웅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번 계엄을 통해 이 전쟁이 정치 싸움이 아니라 선과 악의 싸움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의 전쟁이란 걸, 부정선거 조사가 계엄의 목적이란 걸 0.2%의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이 알고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님 너무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 전 국민이 목숨을 걸고 대통령과 함께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광화문의 절규와 죽음을 무릅쓴 한남 대첩의 아스팔트 전사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함께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윤석열 힘내라. 윤석열 힘내라.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이 마음 대통령의 심정이요 국민의 심정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범죄명은 영구차, 범죄 문간첩은 호송차, 조국이는 휠체어, 배신자는 쓰레기차에 실어 태워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살롬이라는 분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지금 국가와 이 토지가 점령을 당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많은 것이 사상 교육이 지금 돼서 이미 우리는 종북으로 가는 줄 모르고 종북으로 가고 있고 중국의 속국이 되는 줄 모르고 점점 이렇게 점령되어 오고 있다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직도하고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식물 대통령으로 몇 년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조금 일할 만하면 탄핵시켜버리고, 좀 뭔가 국민을 위해서 뭐 돈을 좀 쓰려면 예산 삭감을 다 시켜버리니 대통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자식이 있습니까? 강아지 몇 마리 되면 그냥 살면 되는데, 그 예쁜 영분 여사님하고 그냥 호요식 살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홀로 몸을 던지면서 저렇게 뭡니까 구치소에 이 명절에 들어가 계시겠습니까? 국민들은 같이 마음 아파야 되고, 이 아스팔트에서 지금 한남동 앞에서 고생하시고 현지에서 고생하시고 강화문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십시일반 도움도 드려야 되고요. 또한 마음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라가 없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속국으로 가느냐 주사파로 가나 이런 체제입니다. 옛날처럼 상김시대처럼 자가 우로 가는 게 아니고 북으로 가느냐 중국으로 가느냐 이런 기로에 우리는 서 있다. 이 설 밥상에 그래도 우리 윤석열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승진하고 있고, 설 밥상에 제가 늘 그랬습니다. 밥상머리를 뺏기면 안 되는데 밥상머리의 화두는 그래도 대통령님의 화두를 가져왔다. 이 그러니까 성우진이가 그래도 옛날에 신무정이죠, 신무진입니까? 심대평 옛날에 뭡니까 도지사를 지낸 그 자제지 않습니까? 이 자제분도 검찰총장도 자기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중 간첩을 했다. 그래서 이쪽에 떠가지고 입을 뭔가 재갈 하나 물리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통령들은 알맹이를 그래도 줬다. 김밥 옆구리에 터졌는데 예불닭이 입장에 끈뜬말이 꽁지를 하나 주고 대통령들은 속에 알맹이를 줬다. 그래서 얼마나 고민했느냐. 남들은 뭐 한동훈이 나인이니 어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오셔가지고 한남동에 뭐 어차피 가셔도 한남동 보고 몸까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민주당에서 날려 들뛰고 아마 그죠 검찰총장 불러서 지금 왼종일 밥상머리에 대서독배라고 모든 언론이 그저 융단 폭격을 하고 이러면은 분위기를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 혼자 사신성이라고 육참골단의 마음으로 저렇게 고생을 하시니까 오히려 설 밥상이 안 뺏기면서 입춘으로 가는 길목을 그대로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팔봉쌤입니다.